26페이지입니다. 네, 저 왔어요. 왔다니까요. 자, 제2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같이 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저를 봅니다. 일단은 한 개 도시 아니죠. 한 개 도시라는 말은 그냥 군도 포함해서 한 개.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내가 짱이야. 그 말이에요. 한 개라는 뜻. 그러니까 군에서는 군수가, 시에서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시 안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짱이고, 그 다음에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장이, 특시는 그대로 특시, 특도는 특도인데 도는 한 개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군이니까 시 안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은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개니까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한 번 더 시작.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사람으로 말하면은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아시겠죠? 국장 안 나와요. 도지사 안 나옵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줄겁니다. 장기 발전 방향 제시. 비구속적 계획이죠? 줄 거예요.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종합계획이죠? 네, 종합계획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줄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배웠잖아요. 내용은 아까 광역도시계획처럼 그냥 체킹만 할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6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6번과 8번 정도만 복습할 때마다 그냥 눈요기로서 그냥 한 번만 보고는 지나가자. 그 뜻입니다. 한 번도 나온 적 없지만은 혹시나 또 거론되면은 그래도 딱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8번 보시면 경관에 관한 사항이죠. 이게 광역도시계획은 경관계획에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릴까봐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하면서 내가 몇 번 설명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고요. 지구단위 계획하게 되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나온다는 얘기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할 때마다 그건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알게 돼요. 공법은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면 진도 나가면 나갈수록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그렇잖아요. 하면 되는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지 말라고 내 얘기는. 왜 돌아서냐고. 공법은요, 내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 돼야 이제 조금 알겠네 그래요. 시험장 가기 얼마 전? 일주일 전 돼야 이제 조금 알겠네.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자, 3번 법적 성격 3번 동그라미에서요. 요 얘기는 여기 구속적, 비구속적 계획할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해가 되면 다 공통된 것이니까요. 4번 수립권자와 대상 지역은 자, 표 잘 나와 있지만 요거는 제가 또 판사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도시, 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은 한 개 도시입니다. 똑같이 수립 승인이죠. 수립권자가 누구고 승인권자가 누구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과 수립 절차는 같다는 얘기예요. 내용만 약간 다르겠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정리가 되면 한 50%에서 60%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기, 공, 지, 수, 협, 심, 승, 공 같다는 얘기예요. 협의 30일, 그 다음에 제방회 30일, 열람 30일 다 같아요. 기초, 조사, 공청회 다 같아요.
결국 뭡니까?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만 달라요, 달라. 그러면 여기서 먼저 수립권자 먼저 해볼게요. 수립권자.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승인권자인데, 자, 수립권자와, 너무 붙였다. 이 정도. 하지만 수립권자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 이미 했어요.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영어로 한번 씁니다. only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끝 됐습니다.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수립권자이다. 그러니까 국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국장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또 누가 안 나와요? 아니요. 시는 나오잖아. 특광이 나오잖아. 이도는 뭐가 안 나와요? 도. 화를 내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강조해야 풀리거든요. 시 안 나와, 시. 시는 특광이에요. 특히 우리가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도지사. 시도 할 때 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 안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죠? 근데 시험엔 나와요. 가려가다가 광역시장은 또는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OX. T, X, X. T는 틀렸을 때 누르는 부자 소리입니다. 띠! 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봐야 돼요. 좀 헷갈릴지라도. 그러니까 국장 안 나와요. 도지사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표에 보시면 1번에 1번 수립권자.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2번 대상지역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한 개 도시 안에서 수립할 수 있다. 3번은 뭐냐? 수립 예외 지역입니다. 요거는 수립권자가 아니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역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립 예외 지역. 수립 예외 지역. 자, 두 가지인데 이건 내가 간략하게 쓸게요. 책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설명 들으면서 책을 보세요. 먼저 수도권이 아니어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 빼고 지방 중에서도 또 광역시 빼야 돼요. 광역시하고도 경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남는 것은 시하고 군밖에 없잖아요. 시, 군 중에서도 인구가 10만 명 이하입니다. 10만 명 이하의 시, 군은 얼마? 몇 명? 10만 명 이하의 시,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되고 수립하지 아니해도 되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간단해요. 10만 명도 이하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약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봐요. 시의 요건이 10만 명 이상인데 시 중에서도요 10만 명이 안 되는 시가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은 10만 명이 이상 10만 명 넘었다고 막 시로 승격해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 막 프랜카드 걸고 시로 승격해가지고 돼지 잡고 개 잡고 개 빼겠어요. 돼지 잡아가지고 막 동네에서 잔치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도시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골 가도요 그런 게 있어요. 있다니까.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저는 이제 다음 달 2월 되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전 시골에 이제 저기 이제 경북 김천인데 부모님 댁에 가면은 꼭 요따만 똥개를 키워. 요따만한 거. 여름 되면 없어. 지금 정말로 뭐 하느냐는 몰라요. 없더라고. 꼭 9월달인가 10월달에 그 추석 때 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니가 꼭 아래다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꼭 싸줘. 펼쳐보면은 희한한 게 들어있어, 희한한 게 들어있어요. 한쪽 다리만 들어있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요, 내가 그걸 뭐라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동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시나 봐, 이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걸 뭐 하겠지만 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것이. 먹던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시가 있는데 처음엔 시가 10만 명 이상 되었다가 도시로 그잖아요. 막 대도시로, 광역시로, 서울시로 이상하는 바람에 10만 명도 안 되는 시가 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강의할 때 하더라도 그때 충청남도 계룡시가 8만 5천 명이거든요. 요번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4만 5천 명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 한번 쳐보세요. 계룡시 인구 딱 치니까요. 4만 5천도 안 돼. 일개 군보다도 인구가 적어요. 여러분요. 저기 대구 위에 그 칠곡군이 있죠. 칠곡군은 인구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는 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로하지 왜 안 하느냐? 머리 쓰고 있어요. 시로되면은요. 군에서 군일 때 혜택 받는 거 다 못 받거든요. 그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다니까. 자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 대학 보내요? 유리하거든요. 농어촌 등등등 전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해되죠? 그죠? 예. 또 택시 요금 올라가잖아. 택시 요금이. 기본 요금이 3,000원이냐. 광명시 경기도는요. 딴 데는 2,400원인가 2,800원 그래 싸요 또. 군보다 시, 대도시, 서울. 비싸요. 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돈 차이가. 그런데 하여튼 재정 여력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이 계획을 돈도 없으면서 뭘 수립하려고 그래.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면은 당장 지금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돈 써야 되겠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이때 없다. 하지만 의무적은 아니고 뭐 굳이 지금 한다면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는요 10만 명이 안 나와요. 뭐 6만 명, 7만 명 일부러 7만 명인 경우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10만 명 이하니까. 두 번째, 이건 책에 있는 거고 박스 안에 바로 2번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벌써 이 동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광역도시계획을 펼쳐보니까 내가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중복되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짧게 쓰면은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게요. 책이 있는 거니까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4번 연계 수립인데 1번에 여러분들 거기 파란 거 인접한 동그라미 하세요. 자,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인접한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2번에 마지막 줄에 협의 동그라미 하세요. 그리고 저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요. 만약 여기 광명시고 옆에가 이제 부천시인데 여기가 이제 광명시고 여기 이제 부천시라 같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순환도로를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해. 계획이나 일단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중간 산이 있네, 산. 예를 들어 산이 있다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터널 뚫는 것은 지자체 재정상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니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천시를 침범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슨 계획 되죠?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으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느냐? 광역도시계획은 또 도지사가 또 지정해 줘야 돼. 그 지정해 주는 아까 공부했지만 절차가 또 복잡하고요. 아까 절차를 안 해서 그렇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난 당장 지금 필요 안 돼. 내 임기 내에 수립하고 싶은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데만 시간이 보통 1년, 2년 걸리고, 그거 한 다음에, 내가 딱 보니까 그거는 지정 못 해주겠어. 또 지정 못 해주면 또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럴 때, 인접한, 광명시장 보기에 인접한 동그라미, 부천시장이죠. 부천시죠. 부천시장과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이렇게 침범해서도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더 이상은 내가 보지 않을게요. 5번 기준. 좀 자신 있게 해봐요. 자신 있게. 기준. 기준.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포괄적, 개략적 똑같죠?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거 어디 요거 포괄적, 개략적이란 말 넘기세요. 똑같으면 6번 수립 절차와 승인 절차가 있는데 저를 봅니다. 이제 절차. 일단 먼저요. 절차 똑같아요. 자, 공, 지, 수. 그다음에 승인권자가 승, 공고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일단은 똑같아요. 이럴 때 법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그대로 준용한다. 무슨 얘기야? 똑같다. 그죠?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가 있다. 측량 등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청회 14일 전에 공고를 한 번 이상 해라. 공청회 개최할 때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구분 개최할 수가 있다.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똑같이 그죠? 예, 똑같다는 건 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 준용한다는 말 속에 다 그 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공청회 때 주민의 의견 막 나오니까 질문 들어옵니다. 책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 준용이라는 그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똑같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책 보겠습니다. 수립 절차. 상가로 1번. 기초조사 및 공청회 나오잖아요.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줄 거세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와 공청회체를 뭐 한다고요? 준용한다. 똑같다. 이 말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요건 똑같은데 기초조사할 때 광역도시계획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포함을 시켜라라고 포함사항이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라. 두 가지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에 준용하는 것 플러스 알파다. 포함시켜라. 추가하라. 그 말이야. 추가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따라합니다. 토제. 그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토지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하는데, 그런데 저를 봅니다. 이 토제를 5년 이내에, 이 법이 참 이게 참 애매한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고 난 한참 뒤에, 요게 생긴 지 얼마 안 돼. 그때 나중에 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수립인데 입안이라고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악법도 법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수립인데 입안이라고 썼기 때문에 시험에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그죠? 거기 3번에 도시군계획 입안일로부터, 그러니까 큰 의미 없습니다. 원래는 수립일로부터입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별도로 추가하면서 법률을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하여튼간에 의미 없고요. 주요 요겁니다. 몇 년 내에? 5년 이내에 토제를 실시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X 뭡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5년 이내에 그죠? 죄를 실시했다면 아시겠죠? 5년 내에 토지적 성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때 뭡니까? 둘 다 전부 다 실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거는 죄를 실시한 경우 등이니까 등 속에 죄가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토죄를 할 필요 없다. 이미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자, 쌍가루 2번 이제 바로 나갑니다. 지방의회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공순이니까 특별시는 특별시 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는 당연히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의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되겠죠. 지방의회 의견 똑같이 얼마 며칠? 30일. 3자가 이상하다. 자, 따라합시다. 기공지수. 그 다음에 협심승공. 잘 보세요. 요겁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중에서 여기 시장, 군수에 한해서 하는 애는 누구 찾아가 승인 받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도지사. 그리고 여기 특광, 특시, 특도는요, 승인권자가 없어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냥 절차 통해서 심의 거쳐 통과되면 그대로 그냥 계획이 확정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의 승인권자는 딱 한 명이다. 누굽니까? 도지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둘 다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자, 만약 현재 수립권자가 시장 군수사, 광명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군수는 기공지 거쳐서 수립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한다. 몇 년 없습니다. 없어요, 얘는요. 자, 신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승인 도장 찍어주기 전에 뭘 거쳐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는데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얘는 뭐예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승인도장 찍어주고 이때 협의도 얼마나 해라? 똑같이 30일 내에 해라. 이럴 때 승인도장 찍어주면 협의한 사람에게 한 부, 수립권자에게 각각 한 부씩, 그죠? 각각 얘도 한 부씩 각각 뭐라고요? 송부한 다음에 그 중에서 송부받은 똑같이 수립권자가 즉 시장군수죠. 그 내용을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 이때 공고한 내용을 열람시키는데 얼마 이상? 30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끝. 두 번째, 특광, 특시, 특도는 기공지 거쳐서 수립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죠, 그죠? 근데 승인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지요. 없고 그냥 수립하면 바로 그냥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그 다음에 지방도교의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그냥 그 계획은 확정되면 협의한 사람에게만 송부하고 수립권자가 내가 나한테는 송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의한 사람에게만 송부하고 바로 그냥 그 내용을 공고한다. 끝이 끝. 그런 말들이 책에 여러분들 6번 수립 절차, 7번의 확정 승인 절차에서 쌍가로 1번, 쌍가로 2번까지가 바로 전부 다 설명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이걸 이해하고 읽어주시면 양이 얼마 안 돼요. 양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의 재정비인데 1번 몇 년마다 재검토 나오잖아요. 그죠? 광역 도시 계획에는 없죠. 요거예요. 도시군 계획이니까 이따가 마지막 시간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할 때도 분명히 5년마다 재검토가 언급이 될 겁니다.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하시고 복습할 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인 바로 비구속적 계획을 같이 한번 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29페이지입니다.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오늘은 도시군관리계획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구체적인 집행계획이죠. 그죠? 뭐라고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는 계획이다.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의 내용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은 그냥 광역자 들어간다. 경관계획자가 들어간다. 도시군기본계획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살펴봤다. 하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우리 국민,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알아야 됩니다. 왜?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라고 대놓고 그것만 물어보는 문제가도 가끔 나와요. 근데 외우지는 마세요. 내가 칠판에 써도 수십 번 씁니다. 자연적으로 언제 시험장 가기 일주일 전에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뭐냐 요겁니다. 밑에 의의 및 법적 성격인데 1번 쌍가루 1번 동그라미 하세요. 했습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등등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1번부터 바로 6번까지가 잘 나와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얘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광명시장이 자기 멋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자 여기 앞에 있는 두 계획은 수립 승인인데 얘는 뭐죠? 이반 결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입안을 해서 기초조사 등등등을 거쳐서 입안이 되면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받아라. 결정을 받으면은 지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안 결정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도 이제 입안권자가 누구고 결정권자가 누구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지는 각가지가 오늘까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냐? 용도 구역, 용도 지역이 있죠. 용도 지구죠. 세 번째가 용도 구역이에요. 용도 구역. 근데 용도 구역은 총 5가지인데 4가지하고 하나를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할게요. 먼저 용도 구역, 그 용도 구역을 다 안 쓴 겁니다. 구분시키다 보니까 여기 2번에 4개가 있고 마지막 6번에 하나가 있습니다. 4개.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자, 책에서는 도시가 먼저 나왔지, 그죠? 하지만 내 책에서 내가 바꿔놨습니다. 법에서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먼저 나오는데 뭐 내가 만든 거니까 내 맘이죠, 그죠?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안 결정 절차를 밟아라. 여러분들이 4개 중에서 아는 거라고는 딱 하나 있다, 그죠? 개발 제한 구역. 자, 세 번째. 자,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계획입니다. 이 기반시설은 총 54개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1번이 뭐라고요? 도로예요, 도로. 앞으로 다 배울 겁니다.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 있죠.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들어 있는 건 맞지만 얘는 국토법이 아니라 개발법에서 배우고요.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배웁니다. 내용은 다섯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과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하기 위해 지정해서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용도 구역 중 마지막이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용도 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 구역이 개, 시, 수, 도, 입 요거예요. 다 같이 개, 시, 수, 도, 입. 개, 시, 수, 도, 입. 그러면 다섯 가지를 그냥 여기다 묶어놓지 왜 별도로 해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전부 다 구역만 있지만 얘는 구역도 있고 계획도 있기 때문이에요. 얘는 계획이 없어요. 오로지 구역 지정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것보다도 두 번째입니다. 개, 시, 수, 도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입은 뭐냐? 제발 부탁이니까 와서 개발하라. 그 뜻입니다. 네가 들어올 그 입지에다가 규제를 내가 완화시켜 줄게. 규제를 내가 풀을 테니까 제발 들어와서 건물 좀 짓고 개발을 하라. 정반대. 지금 인천에 한 군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초. 그리고 이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생긴 지가 법률이. 개, 시, 수, 도만 있다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해라.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까지 해주시고. 쌍가루 2번, 법적, 성적. 쌍가루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뭐냐? 요겁니다. 구속적 계획. 요거 설명한 겁니다. 이미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계획 모두를 우리는 뭐가 있는지를 우리 알아야 되지만 차츰 다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도대체 용도지역이 뭔데, 용도지구가 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파헤쳐가면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배웁니다.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 파트 끝나면 그 다음부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내용이 추가적으로 붙는데 그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깊이 있게 모든 내용을 다 배우면은 국토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요령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그리고 알다시피 제가 막 판사할 때는 절대 찍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의가 찍지 마세요. 왠지 알죠? 네. 사진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 나 막 간혹 있는데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을 때는 저한테 얘기해서 저 찍을게요. 그럼 제가 아우 저 인간 저거 씨. 그냥 다 줘야 돼. 여기 다 써야 돼.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판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우면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저 뒤에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입니다. 그죠? 내가 지워주니까. 자,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 여기까지는 내용이고요, 내용. 여기까지는 내용 파트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입안권자가 누구고, 여기까지 갑니다.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죠? 입안 결정. 아무래면 우리 국민과 직접적으로, 나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면 이 두 개를 합친 것 정도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 틀을 1, 2월 달에는 큰 틀을 좀 잡는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안 가겠습니다. 큰 틀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 입안권자다. 누가 입안하느냐? 한 개 도시 안에 수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입안권자도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 마찬가지예요. 얘도 입안권자일 때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요, 여기다가 결정권자 할 때 원칙과 예외하는 것은 그냥 구분시켜주게 하는 것이지 둘 다 의무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입안 파트에서만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도 수립 파트에서만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파트에서 의무적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적은 없다는 얘기죠. 아예. 그래 보시면 돼요. 그건 누구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입안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만약에 인접지를 포함할 때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 할 때 인접지 포함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것을 사업할 때는 인접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죠. 첫 번째, 일단 서로 협의해서 부천시장과 광명시장이 나아가서는 뭐 시도끼리 도지사와 인천시장 되겠죠. 서로 협의해서 싸우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입안하든지, 그 시간 안 오네. 하든지, 아니면 양보해서 입안할 자를 한 명으로 지정해라. 공동으로 하든지 한 명으로 지정해라. 양보해서. 문제는 뭐냐? 협의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서로 자기만 공동도 싫은 거야. 자기가 입안하겠다고만 한다면 협의 안 되겠죠. 그렇죠? 부천시장은 부천시장 지가 한다 그러고 광명시장은 광명시장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공동도 싫어, 양보도 싫어. 내가 할래. 이거는 첨예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투표에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야, 저거 도로, 저거 다리, 저거 누가 해놨대? 이번 임기내 아무개 했더라? 그렇죠? 직자 찍어라.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건설 쪽은 다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희한하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요, 희한하게 잘 못 봐요. 콩 때리고 부수고 해갖고 뭔가 가시로 보여야 그 한 것처럼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면 정치인들 전부 다 그런 것만 했잖아요. 서다가 돈 나오면은 여름에 12월 달에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보도블록 다 깨보시고. 그런데 그 돈을 또 안 쓰면 안 된대요. 써야 다음에 또 돈 나오거든요. 안 쓰면은 돈 아꼈네가 아니라 그 정도 안 줘도 되겠네 하고 안 주는 거야. 이거 참 빨리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그런 문제. 그럼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안 될 때는 어쨌든 현재 입안권자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잖아요. 그죠? 이럴 때 만약에 아까처럼 뭐 이렇게 인천하고 이렇게 광명시랑 연결됐다 그러면은 시도에 걸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광명시하고 부처님은 같은 도죠. 그죠? 같은 도에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럴 때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보다 높은 사람 누굽니까? 국장이 이 중에서 그러면 특광, 특시, 특도 중에서죠. 그죠? 예.
중에서 위반할 자를 지정합니다. 국장이 지정한다. 누굴? 위반할 자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도에 따라 누구 한다고요? 도지사가 누구 중에서? 시장 군수 중에서 위반할 자를 지정한다. 그 말이죠. 어쨌든 국장이 위반하거나 도지사가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특광, 특시, 특도 같은 경우는 국장이 이를 지정할 것이고 그 중에서 누가? 도지사가 지정할 거라 그 얘기죠. 협의가 안 될 때. 네. 예외. 예외는 위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외. 예외는 크게 국장도 위반할 수가 있고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 길잖아요. 그죠? 이것만 정리하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냐.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도지사가 위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계획. 국가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저를 보세요. 이거 먼저 할게요. 따라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줄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용자 들어가는 게 몇 개입니까? 3개요. 자, 따라합니다. 용삼이. 용쓰리 하면 이상하잖아, 발음 표현이. 따라합니다. 용삼이. 제가 강의하다가 용삼이 하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저 인간이 짧게 말한다. 들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얘기해, 여기 들어와요. 자, 용삼이가, 아시겠죠? 용삼이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입니다. 이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가 있고요. 국장의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즉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을 때 때리쳐라. 내가 한다. 그 말이죠.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 안 나옵니다만은 본인이 직접 위반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 표현이 그래요. 있는 게 있다면 본인이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용삼이가 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면, 시도는 위에 거고 시군은 같은 도잖아요.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도지사도 위반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국장과 도지사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처음부터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이번 파트에는 뭘 알고 지나가야 되느냐. 자, 원칙,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지사 요것만 알아도 돼. 일단은 내용은 천천히 복습할 때마다 그냥 외우지 말고 읽어주면서 이렇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야 되지. 이걸 쓰면서 막 하면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워도 우리가 열번에 뭡니까? 시험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올 때 열받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나와도 지문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해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10페이지 넘게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거기에 5개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 순서로 100번째가 넘어. 그러니까 안 나와. 다만 큰 틀을 잡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뭐라고요? 줄일게요. 요거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양수산부 장관, 줄여서 해장. 다른 해장.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장도 위반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역시 술 먹고 해장은 수산물이 최고죠. 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하고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원칙. 시도지사하고 대장이. 누구요, 대장이? 대장이 누구예요?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외. 국장. 여기서 원칙과 예외는 그냥 구분을 시켜준 겁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입안 건조에만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할 수 있다. 여기 원칙과 예외는 그게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썼을 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시도 할 때 시죠, 시. 시는 뭘 말하죠? 아까 배웠잖아요. 특, 꽝, 특시죠, 그죠? 있잖아. 특, 꽝, 특시. 그러면 특, 꽝, 특시는 본인이 입안에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됐죠? 네. 또 있죠. 여기 도 안에는 몇 개 있죠? 몇 개 도죠? 9개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특도 있죠? 여기 특도 포함되죠? 그럼 특도도 본인이 입안에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자, 시 안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죠? 그렇죠? 대도시는 본인이 뭡니까? 결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천시장은 자신이 입안에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문제는 광명시였어요. 그죠? 예. 여기 대도시를 뺀 일반시와 군수는 광명시, 의정부시, 그 외 양평군수 등등은 입안은 해. 결정고사죠. 그건 누구 찾아가죠? 그렇죠. 이게 도지사 찾아가서 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비자치구가 있는 시와 없는 시 차이가 이리 있는 겁니다. 부천시는 지 맘대로, 광명시는 내 맘대로 못해요. 항상 남경비를 찾아갖고 손 비벼야 돼요. 저 말입니다. 잘못 비잖아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인구를 늘려가지고 빨리 비자치구 생기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인구 늘릴 방법이 있어야지. 좁아는 도시에,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자치구가 있는 대도시하고 일반시가 이렇게 차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대도시가 많잖아요. 그죠? 옆에 부천시, 그 위에 고양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뭐 그 외에 있을 겁니다. 충청북도에 하나 있어요. 예? 충청북도에. 충주? 충주 고양이구나? 고양. 충주는, 고양이면서 그거 몰라요. 다 없잖아, 거기는요.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가 있고요. 충청남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늦게 된 대도시입니다. 예? 계룡시는 5만도 안 되는데 지금. 세종시는, 그거는 광역자치시예요, 광역. 예? 천안시. 왜도 아산시야. 천안시. 헷갈려요? 천안시. 그죠? 경상북도에 하나 있어요. 대구는 광역시고, 대도시. 그래, 포항시. 경남에는 없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창원시하고 진해시하고 마산시가 통합됐잖아요. 그래서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통합된 이름이 뭐죠? 이름이 창원시죠, 그죠? 창원시. 통합된 창원시.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마산시에 있는 구가 몇 개 생겼습니다. 이름을 창원시라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통합되는 바람에.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 청주시 인구가요, 얼마인지 압니까? 청주가 85만 명이 넘어요. 원래는 65만 명이었어요. 원래는 65만 명. 전라북도 전주시가 65만인데 항상 지방에 있으면 전주시하고 청주시가 꼭 비교가 됐어요. 인구도 비슷하고 교육의 도시이고, 근데 딱 하나만 달라. 청주의 음식보다 전주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거. 이것만 달라. 이건 달라. 이건 다 인정하더라고요. 인정해요. 그런데 둘 다 보세요. 행정 체계는 얘기하는 겁니다. 청주시는요, 청주시 대전 쪽 하다 보면은 중간에 끼어 있는 군이 있었는데 청원군 있었어요. 그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통합이 성사되는 바람에 청원군은 없습니다. 청원군이 남청주가 되었어요. 그 인구 흡수하다 보니까 인구가 85만까지 된 겁니다. 근데 전주시는요,
옆에 있는 완주군과 통합하자 했는데 통합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통합을 총주는 됐고 전주는 안 됐다 그 말이죠. 밥그릇 싸움이에요. 군수 자리 하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대할까요? 시에서? 아니요. 군에서 반대하거든요. 군에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갑자기 청주가 청홍군과 합치는 바람에 인구 갑자기 불어났다. 그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전주시가 나중에 완주군과 통합되면 또 청주시하고 비슷한 인구가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분명히. 청주가 이제 앞으로 15만 정도만 더 있으면 광역시가 될 확률이 큽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 생각은요, 옆에 있는 증평군 이런 데와 통합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해갖고, 충청북도 하지 말고 이제는 청주광역시 될 수 있습니다. 왜? 각 지역마다 있는데, 경상도에만 3개 있어, 3개. 대구, 울산, 부산. 전라도는 광주 하나. 근데 충청도 있어, 없어요? 충청남도에 하나 있죠? 대전. 그러니까 충청북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충청북도에 아마 생긴다면 아마 청주시 쪽 생기겠죠. 만약에 전라북도 생기려면은 전주시하고 통합돼가지고 생기겠죠, 그죠? 뭐 언제 될랑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행정정책에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공부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든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러면 대장인데 일반 시장과 군수는 입안은 하지만 결정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전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하고 군수는, 여기에서 시장은요, 대장을 뺀 일반 시장이라는 걸 전제하에, 아시겠죠? 군수는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요, 본인이 결정합니다. 앞으로 안 배웠잖아요. 요거. 지구 단위 요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아시겠죠?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일반 시장, 광명시장도 내가 입안해서 본인이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와 관련이 없는 것만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만 좀 알아도 되겠죠? 마지막 하나. 그러면 반드시 국장 찾아가서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장이 결정한다. 본인이 직접 위반한 거. 국장이 위반했다면, 아니 여기에 특광, 특시, 특시도 자기가 위반해서 본인이 결정하는데, 만약에 국장이 위반했다면 본인이 직접 결정하겠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중에서 개, 시, 수, 도, 입. 다 같이 시작. 개, 시, 수, 도, 입. 한 번 더 시작. 개, 시, 수, 도, 입 중에서 요거 개, 입. 그 다음에 요 시가반은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요것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전제하에 국장이 결정권자인 경우가 개시입. 아시겠죠? 다 같이 시작. 개시입. 한 번 더 시작. 개시입. 마지막 시작. 개시입. 수는 누가 할까요? 보나마나에는 그죠, 회장이 결정하겠죠. 도는 저기요. 시도지사 대장 있죠?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개시입만 요것만 이때 바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있는 쌍가루 1번의 원칙과 예배가 여기 있는 내용으로 압축한 거니까 여기 이해가 되면 알 것이고요. 결정권자는 먼저 체크만 해드리면 어디에 있냐면 페이지 자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에 쌍가루 1번 있죠? 쌍가루 1번 그 박스 안에 원칙과 예배 요겁니다. 같이 한 겁니다. 좀 쉬었다가 31페이지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